우리 매일 전기 쓰잖아요. 뭐 스위치 켜서 불 켜고 스마트폰 충전하고. 근데요, 만약에 전류가 그냥 에너지를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물질을 막 분해하고 심지어 열을 맘대로 옮기는 진짜 무슨 마법 같은 일을 할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 바로 그 전류에 잘 알려지지 않은 아주 놀라운 잠재력에 대해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보통 전기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대부분 빛을 밝히고 기계를 돌리는 동력, 뭐 이 정도일 거예요. 그쵸? 그런데 전류가 화학 물질을 그냥 뚝딱 분해해버리고 또 한쪽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다른 쪽은 아주 뜨겁게 만들 수 있다면요? 오늘은 우리가 알던 전기에 대한 생각을 살짝 비틀어 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류의 핵심적인 숨은 재능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볼 건데요. 첫 번째는 바로 전류가 화학물질을 분해하는 힘, 그리고 두 번째는 전류를 이용해서 온도 차이를 만들어내는 능력이에요. 아마 이 두 가지만 제대로 아셔도 전기가 완전히 새롭게 보이실 겁니다. 진짜로요. 자, 그럼 첫 번째 마법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전류가 부리는 화학적 마법입니다. 이건 단순히 전기를 공급하는 차원을 넘어서요, 아예 물질의 근본적인 구조를 바꿔버리는 그런 힘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 화학적 마법의 핵심 기술, 그게 바로 전기 분해라는 겁니다. 쉽게 비유하자면요, 전기라는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가위로 분자를 싹둑 잘라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해질이라는 물질이 녹아있는 용액에 내가 직류 전기를 쫙 흘려주면 이 전기 가위가 작동을 시작해서 물질을 원래의 구성 요소들로 아주 깔끔하게 분리해버리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황산구리 수용액이 있다고 칩시다. 여기에 전류를 흘려주면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마치 자석의 N극과 S극처럼 플러스 전기를 띤 구리 이온은 음극적으로 착 달라붙고 마이너스 전기를 띤 황산 이온은 양극적으로 착 달라붙어요. 그냥 순식간에 물질이 분리되는 거예요. 이건 뭐 전기가 직접 화학 반응의 지휘자가 되는 셈이죠. 아니, 그럼 이 전기 분해라는 게 그냥 아무렇게나 일어나는 걸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여기에도 아주 중요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아낸 사람이 바로 위대한 과학자 마이클 패러데이입니다. 그가 발견한 두 가지 법칙 안에 모든 비밀이 담겨 있어요. 이 법칙만 이해하면 전기 분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림이 딱 그려집니다. 패러데이의 법칙, 생각보다 아주 명쾌합니다. 자, 제1법칙은 진짜 간단해요. 전기를 많이 그리고 오래 흘려보낼수록 더 많은 물질이 나온다? 어때요? 너무 당연하죠. 근데 진짜 재밌는 건 제2법칙이에요. 똑같은 양의 전기를 쓰더라도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나오는 양이 다르다는 거예요. 바로 화학 당량이라는 것 때문인데요. 이걸 일종의 전기 효율 혹은 전기적 가성비라고 생각하면 좀 쉬울까요? 똑같은 힘을 줘도 가벼운 물건이 더 많이 움직이는 것처럼 물질마다 전기 반응성이 달라서 나오는 양이 다른 거죠. 그리고 이 두 법칙이 정말 아름다운 수식 하나로 딱 정리됩니다. 바로 오메가는 KIT, 오메가는 KIT. 이게 뭐냐면요, 그냥 전기분해 요리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최종적으로 나오는 생산량 오메가가 궁금하다. 그럼 재료 고유의 특성 K에다가 불의 세기, 즉 전류의 강도 I랑 요리 시간, 그러니까 전류를 흐려준 시간 T를 곱해주면 끝. 이 세 가지만 알면 얼마나 많은 물질이 나올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자, 지금까지 전류가 물질을 분해하는 원리를 봤잖아요? 그럼 이게 실제로 우리 생활에 어떻게 쓰이고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우리 손 안에, 그리고 자동차 안에 들어있는 에너지 상자, 바로 전지입니다. 전지는 크게 두 종류가 있죠. 한 번 쓰고 버리는 건전지 같은 게 1차 전지. 화학 반응이 그냥 한 방향으로 쭉 가고 끝나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 배터리 같은 2차 전지는 외부에서 전기를 다시 넣어주면 화학 반응을 거꾸로 되돌릴 수가 있어요. 바로 방금 우리가 배운 전기분해 원리를 반대로 이용하는 거죠. 썼던 물질을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는다. 이게 바로 충전의 진짜 의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2차 전지 중 하나가 바로 자동차에 들어가는 납축 전지인데요.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여기에는 3명의 핵심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먼저 플러스 극 역할을 맡은 이산화납, 그리고 마이너스 극을 담당하는 순수한 납,
마지막으로 이 둘 사이를 오가면서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해결사, 묽은 황산이 있습니다. 바로 이 셋이 만들어내는 화학 드라마가 전기를 만들고 저장하는 비밀인 거죠. 이 화학 반응식이 바로 납축전지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되게 재밌는 게 우리가 전기를 쓸 때, 그러니까 방전될 때는요, 플러스 극이든 마이너스 극이든 둘 다 황산납이라는 똑같은 물질로 변해버려요. 그러면서 에너지를 뿜어내는 거죠. 그러다가 충전기를 딱 꽂으면 외부 전기가 이 과정을 마치 비디오 테이프 되감듯이 정확하게 거꾸로 돌려버립니다. 황산납을 다시 원래의 이산화납과 납으로 복원시키는 거예요. 이 변신과 복원의 무한 반복, 이게 바로 충전과 방전의 사이클입니다. 그럼 이 납축전지의 스펙, 성능은 어떨까요? 몇 가지 중요한 숫자들이 있어요. 보통 이 배터리 기본 단위, 셀 하나가 약 2V의 힘을 내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배터리가 12V잖아요. 그건 이 셀이 6개의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전압이 1.8V까지 떨어지면 나 이제 힘 다 썼어 하는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터리 용량은 보통 암페어시라는 단위로 표시하는데 이건 그냥 배터리의 체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얼마나 오랫동안 꾸준히 일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거죠. 하지만 이 전지라는 게 늘 완벽하게 작동하는 건 아닙니다. 성능을 뚝뚝 떨어뜨리는 아주 골치 아픈 불청객들이 있거든요. 이 녀석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배터리 기술의 핵심 과제 중 하나입니다. 이 불청객들의 정체는 바로 국부작용과 분극작용이라는 현상입니다. 먼저 국부작용은요, 전극에 낀 불순물 때문에 생겨요. 이 불순물이 배터리 안에서 자기 혼자 작은 배터리를 만들어서 전기를 야금야금 훔쳐 쓰는 거예요. 그래서 배터리를 가만히 놔둬도 저절로 방전되는 거죠. 해결책은 당연히 불순물이 없는 아주 순수한 재료를 쓰는 겁니다. 다음 분극작용은 뭐냐면요. 양극에 수소가스가 거품처럼 달라붙어서 길을 꽉 막아버리는 거예요. 일종의 교통체증이죠. 이온들이 지나가야 되는데 못 지나가니까 전압이 뚝 떨어지는 겁니다. 해결책은 이 교통체증을 일으키는 가스를 없애주는 감극제라는 물질을 넣어주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전류의 화학적 마법 이야기였고요. 이제 전류의 두 번째 숨겨진 재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전류와 열의 아주 신비한 관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과연 전기가 어떻게 온도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 정말 동전의 양면 같은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제베크 효과와 펠티의 효과인데요. 자, 제베크 효과는 뭐냐면요. 서로 다른 두 금속을 붙여놓고 한쪽에 열을 가해서 온도 차이를 만들면 거기서 전기가 생겨나는 현상이에요. 온도를 넘었더니 전기가 나오는 거죠. 그럼 펠티의 효과는 정확히 그 반대입니다. 서로 다른 두 금속이 붙은 곳에 전기를 흘려보냈더니 한쪽은 차가워지고 한쪽은 뜨거워지는, 즉 온도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요즘 작은 와인 냉장고나 차량용 냉온 컵홀더 같은 것들 있죠? 그런 게 바로 이 펠티의 효과를 이용한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살펴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전류는 그냥 흐르기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첫째, 물질을 분해하고요. 둘째, 그 원리를 이용해 에너지를 저장하고요. 셋째, 심지어 열을 마음대로 이동시키는 놀라운 능력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우리가 몰랐던 전류의 진짜 힘인 셈이죠. 오늘 우리는 전류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하지만 정말 중요한 능력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더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저장하고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내고 또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냉난방 기술까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 이 기본 원리들이 앞으로 우리의 미래를, 우리 기술을 또 어떻게 바꿔놓게 될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